남해안에 올해 첫 적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피해 발생 우려에 경상남도는 방제,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경남과 전남이 조업구역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판결 근거로 내세운 자료가 이미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나무로 태극기 형상을 구현한 정원이 조성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방 뒤 70년 동안 격동의 현대사를 겪어온 경남적 여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남해안에 올해 첫 적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연이은 폭염에 수온이 오르고 일조량도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경상남도는 적조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남해안에 올해 첫 적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적조 경보가 내려진 곳은 거제시 남부면 앞바다에서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인근까지로 지난 5일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지 8해 만에 경보로 격상된 겁니다. 거제 저구만에서는 바닷물 1ml에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12,000개까지 발견되는 등 곳곳에서 적조경보 발령 기준인 1,000개를 넘긴 상황.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바닷수온이 25도까지 올라가고 일조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바람의 영향으로 동해로 적조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적조의 빠른 확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냉수대라든지 다른 어떤 변수가 없다면은 밀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풍 바람 계열의 바람이 불 경우 양식장 연안 쪽으로 적조가 이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적조 경보가 내려지자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선 222척과 중장비 15대, 어민 등 600여 명을 동원해 거제와 통영 앞바다를 중심으로 황토 950톤을 뿌렸습니다. 특히 어민들에게는 양식장의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밤에는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는 등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대법원이 최근 경남과 전남 사이에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내세운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가 이미 지난 1980년대 삭제된 자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 사이 황금어장. 그러나 경남 어민들은 더 이상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이 바다를 사실상 전라남도 해역으로 확정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경남 어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는 그냥 일반 이런 바다하고 틀립니다. 거기는 모든 고기들이 다 모여드는 자리고. 대법원이 내세운 유일한 판결 근거는 지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만든 해상 기호표시.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은 해당 표시는 섬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단순 기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이미 지난 1980년대 후반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강의 선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거든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2년에서 3년. 전문가들은 경남과 전남 사이 공동조업구역 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간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동조업 수역을 설정해야 됩니다. 남해안을 두고 이웃한 경남과 전남. 우리 국민끼리 갈등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해법 찾기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펼쳐집니다. 광복절 전야인 오늘 저녁 7시 반 성산아트홀에서는 창원시가 여는 경축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오전 10시 경남도청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70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가, 낮 12시에는 광복절 기념 창원대종 타종식이 열립니다. 또 저녁 6시 반 도청광장에서는 경상남도가 여는 광복 70주년 경축음악회가 열립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나무로 태극기 영상을 구현한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우리 꽃 무궁화의 품종을 소개하는 책자도 발간됐습니다. 송금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디밭 중앙에 가로 57m, 세로 34m 크기로 조성된 태극정원입니다. 내 귀퉁 위에 건공감리 사괴까지 구현한 국내 최대의 태극기 동산입니다. 전국 8도의 흙과 잔디로 조성한 정원에 소나무를 심어 대한민국의 기상을 표현했습니다. 각 지역에 우수한 유전자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 태극기 동산에 새롭게 조성을 해서 광복 70주년의 새로운 의미를. 광복 70주년을 맞아 나라꽃 무궁화 보존 노력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궁화 품종보존원은 153종의 무궁화 모양과 특성 등을 담은 무궁화 나라꽃 품종도감을 발간했습니다. 무궁화의 품종을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 꽃 무궁화의 어떤 의미를 되새기고 쉽게 품종을 구분하실 수 있도록. 무궁화 도감은 앞으로 산림과학원 전자도서관에도 등재해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모습의 태극기와 나라꽃 무궁화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해방 뒤 숨가빴던 현대사를 경남 지역 여성들은 어떻게 거쳐왔을까요?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삶을 통해 지난 7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950년대 진주 남강 주변, 매서운 혹한 속에서 안악들이 물을 길어 나릅니다. 여성들은 농사일과 가사일을 동시에 떠안으며 고된 노동을 이어갔습니다. 6.25 전쟁은 여성들의 삶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쟁에 대비한 간호훈련은 당시 여고생들의 필수 교육과정이 되었습니다. 간호사 훈련을 받으라고 문교부에서, 그때는 지금 교육부지만 그때는 이름이 문교부였거든요. 문교부에서 지령이 내려와갖고. 단발머리 여고생들이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가두행진을 이어갑니다. 여학생들의 동참은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자 농촌 지역 미혼 여성들은 마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멀리 타양까지 온 어린 여공들은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을 견뎌야 했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은 급속도로 늘었고 민주화 이후 여성 정치 참여도 확대됐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그 노력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해방 이후 70년을 거치면서 그래도 여성의 지위를 어느 정도 높이는데. 새롭게 조명된 경남 여성들의 삶 속에서 굴곡 많았던 7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 남해군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16살 꽃다운 나이에 일본에 끌려갔던 위안부 피해자 박수기 할머니의 가슴 아픈 역사를 담은 소녀상입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맨발의 소녀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편히 앉지 못하는 의자에는 소쿠리와 호미가 놓여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16세 나이에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러 갔다가 일본인에게 강제로 끌려간 박수기 할머니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7년 동안 고국을 다시 밟지 못했던 그때의 소녀는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내가 잘 먹는 게 위안부들한테 얼마나 무서운 거 말 안 뚜렷대고. 벗겨진 발과 댕강 잘린 단발머리의 소녀상은 수기 할머니가 가장 아낀다는 동백꽃을 품고 있습니다. 칼바람에도 도톰한 꽃망울이 피고 지듯 모진 상처를 견뎌온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들랑 제발 허무맹랑한 메아리만이라도 들리게 하지 마라. 붉은 가슴 시꺼멓게 피멍이 들더라. 너희 심장 가장 낮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니더냐. 전국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는 이제 47명, 경남 지역에는 8명만 남았습니다. 떠올리기 괴로운 아픈 과거를 다시 정언하는 할머니들의 음성이 잦아들기 전 일본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는데 지역민들도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조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해 김해와 양산 등 경남의 선거구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남은 김해와 양산의 선거구 증가와 통영의 선거구 독립 등이 거론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커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하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비를 들여 낚시 공원을 추진하려다 논란이 된 산남 저수지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창원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묻는 한편 오는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포늪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팔색조의 번식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습지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 6월 말 둥지에서 5개의 알을 품은 팔색조를 발견해 한 달여간 새끼가 부화해 둥지를 떠나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팔색조의 안정적인 번식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휴가철을 맞아 6월 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4곳을 적발했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가 39곳,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가 15곳으로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정규직 조리사들이 근로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정규직 조리사 채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남학교조리사회는 1998년 이후 도교육청에서 정규직 조리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데다 고령자가 늘고 하루 3번 급식을 하는 삼식학교의 경우는 새벽과 밤 늦게까지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라며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